자바스크립트 Essential 모듈 4 Control Flow, Conditional Execution and Loo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3에서 우리가 다른 것 중에서 그 로직에 대한 로직 오퍼레이터에 대한 걸 했어요. 로직 오퍼레이터 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뒤에 if라든가 루프 컨디션 할 때 그 조건에서 다룰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듈 4에서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와 같습니다. Conditional Execution, Group of Statement에 대한 그 make decision이라든가 혹은 flow에 대한 branch에 대한 conditional execution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if else condition이라든가 switch command를 써가지고 하는 걸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루프에 대한 거를 또 저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for, while, do while 이런 세 가지 루프에 대한 거에 대한 문법과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프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무한 루프 빠지면 안 되니까 거기서 브레이크 한다든가 혹은 그걸 지속적으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이. 이 모듈 4의 오브젝티브스가. 그 다음에 저희가 오브젝트들 여러 개 있을 때 거기 array에서 for in을 써가지고 좀 용이하게 쓰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for of array죠. 오브젝트에서 for in 키 값 가지고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for in하고 for of에 대한 내용을 요 모듈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섹션은 두 개입니다. if하고 switch문에 대한 거 알아보는 conditional execution에 대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섹션 2가 루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컨디셔널 익스큐션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if, if else, if else if 그다음에 스위치 케이스에 대한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셔널 익스큐션에 대한 거 컨트롤 플로우 스테이트먼트, 플로우에 대한 브랜치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이건 뭐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모든 랭귀지에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요. 다른 랭귀지에 익숙해 있는 친구들은 다른 랭귀지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처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하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필요하다면은 본인들이 간단히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나서 그냥 스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sometimes 무엇이 what we need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다음 most of the time we need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에 대한 거 필요하고, 그다음 ability to handle different situation in the code. 뭐 일반적인 설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뭐 추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추리가 이제 아래서부터 쭉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역으로 계속 가지치기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쭉 뿌리에서 시작해서 이제 브랜치로 스프릿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트렁크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 시작하는 파트이고요. 컨디셔널 인스트럭션이 이제 새로운 가지를 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디셔널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것은 유저 디시전하는 디시전 메이킹에 따라 가지고 컨디셔널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고요.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이 그런 코드 익스큐션 브랜치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if 컨디션이에요. if 컨디션에 대한 형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f 가로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요 블락 오브 코드입니다. 코드 2가 빠졌네요. 블락 오브 코드에 대한 걸 실행을 해라. 그래서 요 컨디션에 만족하면 요 부분을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이 컨디션이 맞을 때만 실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랭귀지랑 거의 동일한 형태의 포맷을 갖고 있고요. 불리한 밸류, 이 불리한 밸류라는 게 컨디션이죠. 이 조건에 따라서 실행될 수도 있고 스킵할 수도 있다고 써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다이얼로그 박스를 했습니다. 컨펌 해가지고 컨펌에 대한 걸 써가지고 OK하고 캔슬 중에서 OK를 받으면 true, 그 다음에 캔슬을 하게 되면 여기 false의 값이 여기 리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컨펌 다이얼로그 통해서 이 값을 출력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OK를 눌렀으면 여기 OK를 true가 되면 이것이 이제 얼러트 다이얼로그로 뜨겠네요. 만약에 취소를 누르면 이게 false이고요. 이 값도 false이니까 이것이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이게 OK를 누르고 OK 누른 상태에서 얼러트가 뜨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서 OK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true라는 값이 콘솔 로그에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기 이제 얼러트 박스가 이렇게 하나 이제 출력이 됩니다. 팝업으로 하나 뜨게 되겠죠. 유저 ready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f else를 볼까요? if else에 대한 거. 근데 그 전에 하나 이그젠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보면 unit price가 10이고요. prompt로 how many pieces do you order 하고 0, 디폴트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0이면 여기 0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나올 테고요. 만약에 이게 여기서 숫자를 누르게 되면 그게 피스라는 값으로 받아가지고 피스가 뭐나의 값을 뭐 3을 눌렀다. 그러면 3과 10, 3집이 값이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토탈이라고 하는 값체가 요 안에, 요 블락 안에 지금 디파인이 돼 있어요. 여기 let total 해가지고 여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0이라는 값이 오게 되면 여기 total이라는 값이 디파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 토탈이라는 값을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탈 이즈나 디파인. 그러니까 요 토탈에 대한 거는 여기서만 쓰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만 의미가 있고 요 블락을 넘어서는 글로벌하게 쓰지 않고 지금 로컬 변수로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변수가 없기 때문에 토탈이 not define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에 대한 이기제품. 여기는 지금 if 하나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여기 보면 if else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if else. 그래서 if else에 보게 되면 이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이 컨디션이 true인 박스가 하고 만약에 이 컨디션을 만족하지 못할 때는 이 밑에 else로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만약에 is you ready? confirm are you ready? 해서 했을 때에 대한 것으로 여기서 만약에 yes이면 요 안에 블락이 만약에 no이면 요 아래쪽 블락이 true, false에 대해서 실행이 되고요. 여기 콘솔에다가 각각 user ready, user not ready라는 것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else에 대한 컨디션은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if, else if, else if, els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컨디션을 만족하면 여기 위에 있는 컨디션 1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컨디션 2를 만족하면 이 부분 컨디션 1, 2를 다 만족하지 못하고 컨디션 3만 만족하면 여기에다가 여기 맨 마지막 블락에는 1, 2, 3 컨디션을 다 만족하지 못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실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것이 지금 프롬프트 엔터 넘버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 숫자에 대한 것을 입력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숫자가 여기 10보다 작으면 10보다 작다고 얼러트, 10보다 크고 30보다 작으면은 요 30보다 작다는 걸 출력하고 30보다 크고 60보다 작으면 60보다 작다고 하고
60보다 크면서 90보다 작으면 요 alert 90을, 보다 크고 100보다 작으면 100보다 작다는 걸. 만약에 100을 누르게 되면 100이다라는 것을 하고 그 이상이면 100보다 크다라는 것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뭐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 부분의 출력을 1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되겠죠. 30보다 작은 값. 그럼 10에서 29에 대한 범위다라고 출력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도 값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된다면 30부터 59까지의 값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출력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터너리 오퍼레이터에 대한 거 저희가 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였었죠. 어떤 컨디션이 true이면 요 앞에 있는 값을, 만약에 false이면 뒤에 값을 입력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터너리 오퍼레이터에 대한 거 앞에서 했는데 여기 컨디션에 대한 if 문장으로 이걸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자, 뭐 설명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오퍼랜드에 대한 터너리 오퍼레이터이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한 줄로 저희가 쓴 걸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if else 컨디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프라이스가 50보다 크면 shipping 코스트는 제로로, 만약에 50보다 작으면 50보다 작으면 shipping 코스트를 5를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배송료죠. 배송료에 대한 것을 만약에 프라이스를 50불 이상 사면은 배송료는 안 붙고 만약에 50불 미만으로 하면은 배송료는 5를 붙이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문장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confirm start 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start가 true이면, 여기서 true이면 요 alert를 하라는 거고, 만약에 false 있으면 console log aborted라고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start 하고 나서 쓰게 돼서 요게네, 요렇게 뜨는 거죠. 요렇게 뜨는 거지. 요렇게 떠가지고 start 해서 물어봤을 때 확인을 누르면 alert로 요렇게 뜨는 거죠. Here we go. 그래서 alert가 뜨고요. 여기는 콘솔 로그니까 콘솔로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요. 근데 그 밑에 문장 보게 되면 앞에서는 이제 alert 대한 걸 실행을 하도록 이렇게 써놨는데 문장 코맨드 하나를.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메시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변수로 요 스트링이나 요 스트링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start가 yes, okay, confirm을 선택하게 되면 here we go라고 하는 걸 메시지에다 집어넣고요. 그렇지 않으면 aborted라는 것을 메시지에다 집어넣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alert 메시지를 해놨죠. 그래서 요렇게 yes면 요렇게, 그다음에 false 취소를 넣으면 요 아래에 대한 것이 요렇게 출력이 되도록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저희가 if, else에 대한 것이 포커스니까 오히려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설명을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모듈 4에서는 if else이고 모듈 3에서 오퍼레이터 설명할 때 이렇게 터너리 오퍼레이터를 설명하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먼저 설명을 하게 됐었던 사항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학습자 측면에서는 if else에 대한 걸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저 컨디션 터너리 오퍼레이터를 보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스위치 케이스에 대한 거를 보겠습니다. 이 if else하고 좀 비슷해요. if else에서 컨디션에 대한 것이 쭉 비슷하고 앞에서 했었던 우리 요런 컨디션이 있었죠. 요렇게 뭐 앞에 요 맞추고 요거 맞추고 요거 맞추고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을 조금 정리해 놓은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스위치 해가지고 first match가 되면 요렇게 요 코드 부분에 쓰고. 근데 여기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아랫부분에 대한 거는 다 실행하지 않고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익스프레션이 세컨 매치에 대할 경우는 이 부분이 실행되고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앞에 first, second, third 쭉 나오면서 그게 다 매치가 안 됐을 땐 디폴트 부분이 여기에 실행이 됩니다. 디폴트 부분에는 브레이크라는 걸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쭉 실행하다 브레이크를 만나면 여기 루프를 빠져나가는 건데 디폴트는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여기 실행되고 나서 그 다음 여기에 종료되고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에는 굳이 디폴트에는 브레이크라는 거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이그젠플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choose gate A, B or C라고 하는 거로 출력해 주고 나서 그거에 대한 입력을 게이트라고 받습니다. 그래서 요 게이트에 대한 것을 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win에 대한 건 false로 써놨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요 프로그램에 보면 컨디션 A, B, C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A를 요런 문장이 나오게 돼 프롬프트에 하게 되면 요렇게 나올 것 같아요. 요렇게 요 프롬프트에 대한 걸로 요렇게 실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만약에 A를 눌렀으면 요 부분이만 실행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win이 폴스니까 이건 실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뭐 나중에 설명하려고 하는데 코드가 있는데 좌우지간 만약에 내가 A를 선택하면 요게 A에 대한 거 요거 실행하고 여기 다 실행 안 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윈에 대한 거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얼러트 할 건가 말 건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A를 누르면 이렇고요. B를 누르면 이 문장이 나오고요. C를 누르면 요것만 나오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를 선택하니까 alert gateway empty 하고 나서 그냥 빠져나와 가지고 여기도 실행이 안 되도록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내가 여기다가 KWU를 넣었어요. KWU를. 원래 A, B, C를 누르면 요것이 나오거나 뭐 요렇게 나오거나 여기 보면 B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B를 누르면 게이트 B, 메인 프라이즈, 그다음에 윈이 true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B를 누르게 되면 게이트 B, 메인 프라이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게 되면 true로 바뀌잖아요. 앞에 false였는데 B를 누르게 되면 이쪽 컨디션에 따라서 윈 값도 true로 바뀌니까 이것도 출력이 됩니다. B를 누르게 되면 B를 누르게 되면 A랑 동일한 형태로 나오고 이건 실행이 안 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지금 보면. 근데 A, B, C가 아닌 여기다 이상한 문자 스트링을 썼어요. KWU를. 그러면 디폴트가 여기로 나오겠죠. 노게이트 KWU. 여기입니다. 노게이트 KWU.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스위치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요 해당하는 코드 부분에 대한 것을 각 컨디션에 따라서 뭐 매치되는 거에 따라서 실행되고 디폴트는 앞에 있는 게 다 매치가 안 됐을 때 그다음에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각 케이스 끝나고 나서 그냥 넘어갈 때 만약에 요 브레이크를 안 넣었어요. 여기 있는 케이스 A에 브레이크를 안 넣었어요. 그럼 A를 선택하면 요 문장하고 alert 요 문장하고 win2가 실행이 되고 빠져나가. 만약에 여기 다 브레이크를 다 줬다. 이거 실행되고요. 요 부분 실행되고요. 요 부분 실행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 A를 선택하게 되면. 그래서 저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하고 스위치는 항상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루프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루프가 무엇인지 보고 루프가 세 가지가 있어요. while, do while, for. 그다음에 for의 어떤 for of하고 for in에 대한 내용이 같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루프가 무엇이냐?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코드 비헤이비어를 이제 여러 가지 바꾸는데 루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코드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니면 어떤 컨디션이 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이라는 것이 어떤 컨디션을 사전에 정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컨디션이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루프다. 이건 뭐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횟수를 반복할 때까지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컨디션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컨디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횟수를 정해놨거나 어떤 컨디션이 됐거나 그 정도까지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형태는 요거에 대한 문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텍스와 시메틱스를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래서 while 그다음에 이게 bracer 브레킷인가 브레이서 브레킷을 두고요. 중괄호라고 그러네요. 우리나라 말은. 어쨌든 이 브레이서니까 약간 꺾인 브레이킷에 대한 걸 주고 요 안에다 코드를 집어넣어서 요 컨디션이 만족하면 때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잘못되면 무한 루프가 빠질 수가 있어요. 일부러 무한 루프를 줄 수도 있고 그 무한 루프 체크하면서 어느 컨디션에 되면 빠져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CPU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CPU 타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잡아먹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while loop을 돌리니까. 아니면 그냥 또 다른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이 더 공부하면 알겠지만 그걸 약간 슬립 해놓은 다음에 어떤 인터럽트가 돌아와서 이제 그걸 실행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해서 프로세스를 프로세서 타임을 안 쓰게 하는 방법을 합니다. 근데 그냥 아예 그냥 루프 돌려놓고 나서 어떤 이벤트 발생하면 그 다음에 루프 빠져나오지. 그럼 이제 CPU 타임을 잡아먹게 됩니다. 프로세스 타임 측면에서는 안 좋죠. 자, 어쨌든 while 이 컨디션에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n이라고 하는 변수 0으로 놓고요. 이렇게 콘솔 로그 n 맨 처음에 0이 출력이 됩니다. 10 합하니까 그 다음에 10 출력이 되고요. 다시 10 했으니까 20 출력되고요. 반복적으로 쭉 해서 90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값하면 이제 100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단순하게 이렇게 출력을 하자 이거지. n이라고 하는 걸 0에 놓고 n이 91보다 작을 때까지 n이 맨 처음에는 0이니까 91보다 작으니까 실행되겠죠. 그래서 콘솔 로그 n 하니까 0이 출력이 돼요. 또 언제까지 되느냐? 이게 90이 될 때까지 출력을 합니다. 90이 될 때까지. 90이 될 때. 그 다음에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10씩 증가해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에서 10 증가해서 10, 그 다음에 증가해서 20, 그 다음에 30, 그래서 맨 마지막에 90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값이 변했어요. 이제 100이 됐어요. 100이 돼가지고 딱 왔는데, 100이 91보다는 적진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 안 되고, 요게 그냥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while 문장 볼까요? while. while이라는 거에 대한 것은, 비슷합니다. 아까 보시게 되면은, while, 요 while, 비슷한 게 아니라 while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계속 연속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맨 처음에 루프의 앞부분에서 그거에 대한 것을 비교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것이 true이면 curly bracket, curly bracket 안에 있는 부분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다 execution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앞부분으로 오게 되고 컨디션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됩니다. 루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컨디션이 true이게 동안만 계속해서 실행이 됩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 이게 맨 처음에 is over라고 하는 불리한 값을 false로 정의해 놨어요. 그럼 false로 해놨으니까 이 false 값이 true하고 같은가? 그럼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에 대한 것을 언제 이거 is over를 여기에서 지금 체크하게 돼 있어요. 상당히 수식이 복잡합니다. 우리 이거에 대한 거 배웠죠. strictly equality에 대한 테스트하는 거, equality에 대한 것이 두 개일 때는 뭐 타입이 좀 달라도 넘버랑 변환을 해서 같이 맞히지만 이게 세 개이면은 타입도 같아야만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컨티뉴 루프라고 하는 값이 컨티뉴 루프는 어디서 받아오면 여기서 받아오네요. 컨티뉴 루프. 컨티뉴 루프라고 하는 컨펌 여기서 받아오네요. 그러면 유저 여기 계속해서 이게 저거 뜨는 거죠. 화면에 다이얼로그 박스가 뜨는 거예요.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내가 그 값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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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눌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눌러면은 그 오케이를 누르면은
false가 되는 거야. 그럼 false에다가 not이니까는 true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행이 돼요. 카운터가 하나하나씩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실행되는데 내가 여기서 cancel을 누르게 되면 이게 false 값이 되죠. true가 아니니까 true 값이 되죠. true 값하고 여기에 not equal에서 같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이 컨디션은 실행이 안 되고 빠져나가요. 자,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자세하게 좀 간단하게 쓴 게 간단하진 않죠. 이게 더 복잡하죠. 이렇게 아주 간략화를 놨습니다. 여기 is over 여기까지는 true인가? 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is over 이렇게 해놓으니까 프로그램이 익숙하면 저렇게 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은 지금 학습하는 과정이니까 저는 위에 있는 코드를 쓰기를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이렇게 라인 하나로 만들겠죠. 뜻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했었던 맨 처음에 이쪽을 false로 시켜놓고 그 다음에 카운터는 1로 놓고 요거 한 번 돌 때마다 여기 카운터 값이 플러스해서 여기 계속해서 증가에 대한 걸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즈오버라고 하는 값 자체가 여기 이즈오버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컨디션 따져가지고 요 값을 받게 했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그런 식의 것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저도 지금 요 코드를 딱 보고 나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do while에 대한 거 볼까요? do while도 while하고 비슷합니다. 이걸 보면 very similar to plain while loop랑 매우 비슷하다. main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은 while은 각 iteration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iteration 하기 전에 먼저 해요. 보게 되면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보면 컨디션을 먼저 하고 나서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do while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트레이션 하고 나서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실행은 한번 되겠죠. 그래서 문장에 do 이렇게 하고 while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했었던 거랑 동일한 거를 do while로 바꾼 거예요. 설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do while 가지고 나서 실행이 된 겁니다.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do while은 최소한 한 번은 실행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do while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합니다. while은 컨디션을 하고 체크를 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것이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이거 false로 놨으면 여기 false로 놓고 이 컨디션을 보게 되면 while false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건 절대 실행이 안 됩니다. 같은 false 있는데도 이건 먼저 실행을 해요. 한 번 실행하고 이 false네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아이터레이션을 먼저 하느냐, 체크를 먼저 하느냐. 아이터레이션하고 체크하느냐, 체크하고 아이터레이션 여부를 결정하느냐. 뭐 이런 것이 조금 do while이 기존 while하고는 좀 다르다. 네, 그래요. 또 한 가지 루프가 이제 for를 쓰는 게 있습니다. 이 for에 대한 걸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시츄에이션을 해야 되는 건지 알 때.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걸 집어넣고요. 컨디션을 놓고요. 그 다음에 인크리멘트 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for에 대한 걸.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let i equal 0에서 i라고 하는 변수 제로에 대한 거를 정의하고 i equal 0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i가 10보다 작은가? 10보다는 작죠. 0이니까. 그때 한번 요걸 돌릴 때마다 한 번 하나씩 증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동작하겠어요? 코드 실행하고 여기 이제 값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0에서 9까지 돌 것 같아요. 0에서 9까지. 이렇게 하고 요 문장의 중간에 집어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만약 while 문장으로 쓰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초기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은 위에 맨 처음에 while 전에 해야 되고요.
여기 컨디션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인크리멘트 하는 것도 while 문장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것이 여기 보면 초기화, 컨디션, 인크리멘트를 요 for 문장 요 안에 다 쓴 거죠. for 문장. 그래서 for 루프를 가지고 나서도 여러분이 이것저것 루프에 해당하는 거를 아주 손쉽게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루프를 어레이에다 집어넣을 때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 프로퍼티에 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점 랭스라고 이렇게 쓰는데 여기 요 이글템플 한번 볼게요. 요 배열이 있습니다. 10, 30, 50, 100이라는 거에 밸류스에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얘는 토기아의 제로서부터 4까지 4 이하까지 하나하나씩 증가해서 그럼 밸류 0, 밸류 1, 밸류 2, 밸류 3을 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썸을 하면서 출력한 것이 190이 나오나 봐요. 그럼 이거에 대한 걸, 이 어레이에 대한 걸 여러분 이걸 잘 써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개수가 4개니까 최대가 4개구나라고 하지만 저게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때 쓸 때 유용하게 요 프로퍼티를 쓰자는 거지. 요 어레이에 프로퍼티를 쓰게 되면 values.length 요 values.length 하면은 length가 이게 1, 2, 3, 4, 4가 되니까 value length를 출력하면 4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 values.length라고 하는 이 프로퍼티를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유용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루프 쓸 때는 반드시 이 어레이에 대한 걸 뭐 많이 하게 될 텐데 어레이의 여러 가지 값에 대한 값을 뭐 우리 핸들링하기가 많을 텐데 그때는 저 어레이의 프로퍼티를 잘 이용을 하면은 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비슷한 게 for of, for in이라는 게 있습니다. for of하고 for in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for of 해가지고 아까 그렇게 뭐 저기 합하는 걸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밸류 랭스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밸류 랭스 해가지고 썸에서 밸류 i 해가지고 계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자 이거지. for of 해가지고 야 밸류에 있는 값 넘버라고 정의를 하자. 그 이 넘버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 30, 50, 100으로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에 대한 걸 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for of를 하게 되면 value start length보다 더 편한 거죠. 거기 있는 변수 하나하나에 대한 값을 그냥 업으로 해가지고 해놓고 나서 그 변수 값에 대한 거를 썼으니까 더 편할 거예요. 그게 for of에 대한 것이고요. for in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 필드에 쓰는 건데, 오브젝트에 보면 키 필드에 대한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all 필드에 보면 names, surname, age, email 해갖고 요게 각각의 값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요 값에 대한 핸들링이 아니라 요 키 값에 대한 걸 다루고 쓰고 싶을 때 그때 for in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or let key in user 하면 요 키라고 하는 게 user surname, age, email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지칭해서 여러분이 또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프에 대한 것이 어레이하고 오브젝트랑 조합을 해서 이제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 모듈 4 퀴즈에 대한 걸 보시고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그젠플이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냥 문법만 신텍스하고 시멘틱스가 어떻게 쓴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컨디셔널, if하고 스위치에 대한 거 하고 루프, while, do while, for에 대한 거, 그다음에 for, in, for, of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브랜치하는 거라든가 루프에 대한 거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어떤 컨디션에 대한 혹은 반복적인 거에 대한 거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고 요거에 대한 나온 중에 for in, for of 같은 경우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 특화되어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른 랭귀지도 동일하게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듈 4
컨트롤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컨트롤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